잘 들었어요. 민재 씨? 그녀는 내가 전시하기 위해 사온 싸구려 인형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짓밟게 놔둘 거야? 혜진이는 언제나 남을 중상하면서 사는 쓰레기야. 두 번 다시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지은아. 맹세해.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잊은 것처럼 보이는 기억의 조각을 마주하게 하고 고칠 기회를 주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용서가 항상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물러나는 것이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는가? 갈등, 상처, 그리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말들 사이에서 선택은 특히 과거와 현재가 얽혀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끌고 갈 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저는 6개월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올해 30살의 김지은입니다. 결혼식 날을 기억하며 남편 강민재 옆에 서 있을 때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이해심이 많은 동반자이다. 민재는 현재의 모든 식객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태원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구운 술고기부터 고급 와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레스토랑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는 종종 일이 바빠서 늦게 집에 돌아온다. 나는 앉아서 그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며 때때로 조용히 둘 다 즐길 수 있는 늦은 저녁을 준비한다. 남산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초겨울 오후까지 내 삶은 고요하고 고요해 보였다. 계절의 마지막 단풍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공기가 차가워 목도리를 꽉 잡아당겼다. 나는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윤혜진 씨입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였고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을 때부터 연락이 끊겼고 혜진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다. 혜진은 긴 머리와 짧은 머리, 더 현대적인 옷 스타일인 이전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랐다. 지은이? 진짜 너야? 혜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나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재빨리 대화를 시작했고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대해 물었다. 알고 보니 혜진은 서울에 돌아온 지 몇 달밖에 안 됐고 지금은 광고 쪽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많이 만나야 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긴 이야기를 비쳤어. 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으면 혜진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땡땡이 치고 작은 모퉁이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간 것, 시험 준비로 밤늦게까지 그룹 스터디한 것, 앞으로 세계 일주 여행하겠다는 천진난만한 약속 등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어느 한 부분을 되찾은 듯 혜진이를 다시 만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생각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 내가 가진 평화로운 삶을 혼란스럽게 할까? 12월의 어느 주말이었는데 쌀쌀했지만 웨딩드레스 가게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은은하게 비쳐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인 하연과 함께 다음 달 강남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그녀의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했다. 하연은 어릴 때부터 까다로워서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게 부담스러운 과제가 됐다. 그러나 나는 이 특별한 날에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가게는 압구정동의 한적한 작은 동네 2층에 있다. 안에는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고 하얀 드레스는 불빛에 반짝이고 있다. 하연이가 꼬리가 유려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을 때 저는 그 근처에 서서 정교한 레이스가 있는 다른 드레스를 살짝 만졌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든 뒤에서 들려왔다. 김지은? 너야.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내 앞에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남자 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내가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나의 첫사랑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7년 전 그가 해외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서울을 갑자기 떠났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명확한 설명 없이 조용히 헤어졌고 대답 없는 질문만 내 마음에 남겼다.
지훈이는 이제 많이 성숙해 보여요. 그의 점잖은 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성공적인 사업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친숙하다. 나는 당황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고 약간 놀랍고 기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너무 많이 변했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 지훈은 몇 달 전 서울로 돌아온 뒤 지금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사촌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는데 같은 가게에서 나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몇 마디 사교적인 말을 주고받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섞여 숨길 수가 없었다. 지훈의 눈빛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면서 의상실에서 나온 하연이 궁금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지은 씨, 이 친구 누구예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그녀가 물었다. 황급히 지훈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돌리려 했지만 목소리의 이상한 뉘앙스를 감추지 못한 것 같다. 그날 가게를 나서면서 나는 이 뜻밖의 만남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지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희미한 기쁨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다. 나는 이 뜻밖의 재회 후에 나의 평온한 삶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나는 돌아서서 아연실색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혜진이다. 그녀는 내가 알던 옛 친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야상 자켓을 입은 혜진은 윤기나는 명품 핸드백과 어우러져 자신감과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녀의 미소는 형언할 수 없는 조롱 섞인 것을 스쳐 지나갔다. 너도 결혼했어? 축하드려요. 뜻밖에도 축하해요. 라고 그녀는 말하며 축하를 해주면서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말투로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난 결혼한 지 6개월 됐어. 어떻게 지냈어요? 혜진이가 눈썹을 치켜올리듯이 제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좋죠.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녀의 말은 오래 계속되었고 마치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은밀한 뜻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퇴근 후 들렀던 가로수길 근처 작은 카페에 서 있습니다. 혜진이는 유리창 너머로 우연히 나를 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온갖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사교적인 질문이었지만 점차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신 남편은 강민재 씨 맞죠? 이태원에 있는 식당 주인이 말이야. 그녀가 비밀을 쥐고 있는 것처럼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민재를 너무 잘 알아서 약간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커피를 홀짝거리다가 갑자기 나도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남자이고 그리고 매력적이야. 그 말은 나를 살짝 찌르는 바늘과 같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혜진이가 매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이 불편하지만 긴장감을 주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민재는 일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 고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미소가 선명해졌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네, 그는 사람을 쉽게 감동시키는 타입입니다. 너 운이 좋아.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혜진은 그녀가 민재의 식당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공기와 음식을 묘사한 방식, 특히 민재가 손님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서 나는 그들 사이에 그녀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혜진의 말은 특히 민재를 당조하는 당식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혜진이를 다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에 지나지 않았을까? 한겨울 찬바람처럼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혜진이가 믿고 있던 친구였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친절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내가 반에서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을 때, 학교 전체가 소문을 내고 나를 놀리도록 만들었을 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 나는 시간이 그것들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녀의 장난스러운 눈빛과 미소 앞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혜진이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들르기를 고집했던 북촌한 온마을 근처의 전통찻집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불편함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었다. 잔잔한 포크 음악으로 가게의 조용한 분위기는 우리 이야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남편 직업이 뭐예요? 혜진이 갑자기 눈치를 살피려는 듯 물었다. 나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이태원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다. 혜진이는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식당 주인인가요? 괜찮아. 잘 어울려. 그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고마워 라고 내다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혜진은 이어 식당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적지 않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다. 운이 좋으시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자랑스럽게 하기보다는 불안하게 한다. 그녀가 말하는 당시에는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내가 모르는 비밀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혜진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듯이 바싹 몸을 숙였다. 근데 야, 안 보여? 그와 같은 사람은 확실히 많은 여자들이 쫓아다닌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한 적 있어요? 그녀의 질문은 뜻밖의 일격이었다. 나는 조용했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나는 남편을 믿는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혜진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자 미소는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믿어요.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저녁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집에 가는 길에 혜진이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뜻이죠? 그냥 무자비한 말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녀가 알고 있는 걸까? 집에 들어섰을 때 식당에서 하루를 보낸 뒤 지친 민재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혜진이의 말은 도발적인 것일 뿐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상대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의 신호일까? 몇 주 후 어느 번화한 토요일 저녁, 나와 민재는 함께 식당에 출근해 업무를 확인하고 있었다. 연말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고 작은 파티가 끊임없이 열리는 항상 바쁜 시기이다. 민재는 테이블 예약 리스트로 바쁘고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를 도와준다. 식당의 분위기는 아늑했고 건배 소리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종업원에게 특별 메뉴를 물어보기 위해 막바에 돌아섰을 때 문 쪽에서 뜻밖의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깜짝 놀라서 올려다보니 혜진이를 바로 알아보네요. 그녀는 한 무리의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들어왔는데 모두가 방금 큰 파티를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혜진이는 금방 나를 발견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지만 그 눈빛은 나로 하여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나를 바로 부르지 않고 일부러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처럼 친구들 그룹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나와 민재에게로 돌아섰고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식당은 내 친구 거야. 이럴 수가. 그녀의 일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웃음을 지어내려고 했으며 우뚝 서 있는 반면 민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너 진짜 잘한다. 고 혜진이다 친절하면서도 뭔가 도발적인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며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가정에 시집 보낼 줄은 몰랐다. 남편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재가 침착했는데도 당황스러움이 혜진이의 눈빛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그의 직업일 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너무 겸손해. 이렇게 유명한 식당인데 별거 없다니요. 이 대화를 길게 끌고 싶지는 않지만 혜진이는 제가 쉽게 빠져나가게 놔두지 않아요. 그녀는 친구 집단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내다 잊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되풀이했다. 민재가 가끔 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져 괜찮냐고 묻는 듯 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하거나 불안해 보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혜진이 일행이 떠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재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를 보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재의 부드러운 눈빛에 안심이 됐지만 혜진의 온행이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가 단지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날 저녁 거의 8시경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다. 민재와 함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엌 구역을 점검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12번 테이블은 단골 손님이에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희끗 보니 혜진이랑 친구라는 건 잘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듯 여전히 웃고 떠들어댔다. 민재는 나에게 돌아서서 조용히 물었다. 친구야? 인사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밥 먹게 해줘.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식이 나오자 혜진이는 듣기만 해도 참았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두 분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새방이에요?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겠죠. 그녀는 질문하면서 마치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훑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사?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싱긋 웃었다. 그래? 잘 됐네요. 그럼 당신 남편은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런 식당이 생기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댁 식구 부럽다.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재는 처음부터 이 식당을 스스로 만들었다. 모든 게 다 그의 몫이다. 이번에는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술을 한 모금 홀짝거리더니 그런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라고 의미심장한 숨을 내쉬었다. 근데 가끔 너무 바쁜 사람들이 소소한 일들도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은 나를 똑바로 찌르는 칼과 같다. 민재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에서 갑자기 나와 혜진이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식담을 응원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민재의 등장이 분위기를 바꿨다. 혜진이는 잠시 멈췄지만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은 정말 신사적이다. 지은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항상 잘 되길 바래. 그 말들이 축하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답답함을 남겼다.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는 어떤 타입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이가 떠날 때 우리 분명히 많이 볼 거야, 지은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문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내 마음은 착잡했고 의심과 불안이 커져갔다. 혜진이는 뭘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왜 그녀는 내 삶을 계속 노리는 걸까? 식사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자 혜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계산대로 다가갔다. 나는 가까이 서서 거리를 두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고의적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일찍 결혼할 줄은 몰랐어. 이런 식당 경영에 고민이 많겠죠. 그 말은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레스토랑 전체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눌렀기 때문에 내 귀에 딱 꽂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돌아보니 분노가 걷잡을 수 없었다. 혜진아, 너는 항상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왜 말을 제대로 못하니? 주위의 공기는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혜진이는 멈춘 나를 노려보다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한 것뿐이에요. 진실을 못 참아. 그래, 식당 주인 아내가 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때 식당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혜진 씨, 싫으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아무도 너에게 머물라고 강요하지 않아. 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간인함을 감추지 못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뻗어 결제카드를 긁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친구끼리는 솔직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녀는 등을 돌렸지만 떠나기 전에 문에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부드럽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조심해야 해, 지은아.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타의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도 뒤따랐고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불피한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민재가 뒤에서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너는 그런 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단지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가 뭔가를 암시하는 것처럼요.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 저랑 혜진이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다쪽에서 민재가 왔어요. 그는 멈춰서 침착하지만 근엄한 눈빛으로 혜진을 응시했다. 그는 윤혜진이라며 과거 지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혜진이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입가에는 낯익은 비웃음이 어렸다. 민재 씨,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랑 지은이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오랜 친구인데 뭐가 그렇게 긴장돼요? 민재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장난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지은 씨 주변 사람들까지 다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의 강직함이 공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감격과 걱정이 뒤섞인 느낌이 드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보고하는 방식은 내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혜진은 몇 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긴장을 풀듯 폭소를 터뜨렸다. 좋아. 두 사람이 그렇게 진지했다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을 거야. 축하드립니다. 지은아, 너 진짜 운 좋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과 도전 같은 눈빛을 볼 수 있었다. 혜진이가 떠난 후 식당 분위기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민재가 나한테 와서 내 손을 잡았어. 그런 것들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여기 있어. 다 잘 될 거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진이 떠나기 전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는 왜 자꾸 내 삶을 노리는 걸까? 혜진이가 조종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혜진은 잠깐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사과하는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주물거리며 말했다. 아, 식당 주인이 말했나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식당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근처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이야기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말뿐 아니라 원치 않는 관심에 초점이 되는 당혹감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다. 민재는 불필감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간단하지만 위력 있게 대답했다. 농담이든 아니든 그녀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일행 중 한 명인 머리를 묶은 키가 크고 마른 여성이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가왔다. 혜진, 충분해. 우리 가자. 라고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진은 친구의 손을 뿌리쳤지만 너무 심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다른 친구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녀를 문으로 끌어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충분히 들었다. 너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혜진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식당을 나서는 혜진의 모습을 보니 형언할 수 없는 감회가 들었다. 일시적으로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하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행동과 말은 분명 의도치 않은 도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진이 일행이 떠난 뒤 민재는 나에게 몸을 돌리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혜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뭔가 그녀가 일부러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았고 눈빛은 보호자 투성이었다. 무엇이든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민재의 말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혜진의 등장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나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혜진의 언행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주초 어느 날 오후 식단이 그리 바쁘지 않자 식당 매니저인 정호 씨가 부랴부랴 들어오자 다소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했다. 지은 언니,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있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내려놓았다. 정호 오빠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맞은편에 앉아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전날 그 손님은 윤혜진 선생님.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예전에 제가 다른 식당에서 일할 때 그녀는 제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어요. 나는 놀랐다. 진짜요? 확실해요? 정호는 굳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당시 그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믿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 후 내가 연락했을 때 그녀는 계속 피할 방법을 찾았다. 전 직장 동료로부터 남편이 잘난 체하는 만큼 변호사가 아니라는 말도 들었다. 사실 그는 그냥 평범한 영업사원일 뿐이에요. 나는 몸을 웅크리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애썼다. 정호의 많은 혜진의 그림이 점점 더 복잡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당신이 들은 것이 정확하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확실히. 정호가 눈빛을 흔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개인적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전날의 행동과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씨에게 감사했지만 그 후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혜진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가 제 삶에 이렇게 놀랍고 말썽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녁 민재가 파트너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정우현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민재는 듣고 나서 눈썹을 찡그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혜진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부러움이 있었을까? 아니면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제 삶의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고 저는 이것이 단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 씨 소식은 이태원 일대 작은 지역사회에 퍼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식당 직원부터 단골 손님까지 각자 다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소문을 냈다. 나는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기는 어렵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제가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이 번호예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지은.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고 목이 쉬며 흐느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혜진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라고 그녀는 물음을 터뜨렸고 울음소리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 남은 거 없어, 지은이. 그녀의 말은 나를 아연케 했다. 몇 주 전 자신감과 결혼 생활과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자랑하는 혜진의 이미지는 지금 전화로 흐느끼고 있는 여성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어디야,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홍대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있어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가를 부를 줄 몰라요. 너만 생각해. 몇 초간 고민한 후에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지만 나는 위기에 처한 친구를 무시할 수 없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혜진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화장이 번진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아서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혜진 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목이 메어 말했다. 그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외모와 허튼 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살 뿐 자신을 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침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다. 혜진이한테서 그런 년들을 본 적이 있는데 혜진이 입으로 그런 걸 들으니 당황스럽네요. 지은아, 내가 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눈은 저를 바라보며 마치 구원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착잡함을 느꼈다. 혜진이가 저한테 상처를 줬지만 지금 그녀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다. 내 삶에 그녀의 등장은 항상 문제를 가져왔다. 너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혜진아, 라고 나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봄으로써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가 정말로 귀를 기울였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함정을 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했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혜진이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기억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녀가 나의 친절을 아두한 중학교 시절 악담부터 최근 자극적인 말까지 모두 혜진이가 나를 상처 입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아보았다. 혜진아, 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와줄 수 없어. 혜진은 고개를 들고 울어서 눈이 붉어지고 경악과 실망이 섞였다.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녀가 떨면서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돕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너 자신을 대하는 거야.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씁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아요. 너는 내가 겉모습만 보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럴 만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나는 누구도 고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거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바꾸는 것뿐이야. 혜진이는 잠자코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나의 시선을 피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은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코트를 정리했다. 알겠어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카페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내 마음 중 일부는 결국 내 생각을 말해줘서 안도했지만 다른 일부는 무거웠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아니면 이것이 저와 혜진이의 루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끝없는 상처와 불안의 루프를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민재에게 혜진이와의 만남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옳았어. 때때로 도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민재의 말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긴 하지만 혜진이가 정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 아니면 이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유연의 번거로움의 시작일까? 전화를 끊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부엌에서 분주한 민재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칼이 덜컹거리는 소리, 냄비에서 끓는 물소리,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작은 집의 따뜻한 공기에 모두 섞여 있었다. 그는 항상 그래왔고 세심하고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민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다. 하지만 그가 옆에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혜진이는 제가 믿고 있던 절친한 친구로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여러 번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녀는 제가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그녀를 돕기를 거절하는 것이 제가 그녀에 대해 느꼈던 당시처럼 저를 차갑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지은아,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를 끝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그는 부엌문에 서서 방금 씻은 야채 접시를 손에 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놀라서 미소를 지어내려고 애썼다. 괜찮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민재가 걸어와서 야채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어.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따뜻한 주먹을 쥐고 위로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다. 혜진이를 돕기를 거부했을 때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매우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그녀를 거기서 끌어낼 힘이 없다고 느낀다. 나도 그녀처럼 될까봐. 자기 생각만 해. 민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가볍게 목청을 높였다. 지은아, 내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내가 냉정하거나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하지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항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의 말은 나를 어느 정도 안심시켰지만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민재도 옳다는 건 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혜진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혜진이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상처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모든 것 위에 올려놓는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위해서도 내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